드디어 여행 1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제가 둥지를 튼 곳은 어느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밤 늦게 도착했던 저는 이렇게 빨래까지 해서 철봉에다가 널어놨죠. 일본에는 코인 세탁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세탁비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절약 정신을 발휘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아침부터 삐뽀삐뽀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곳 주민들이 불법 노숙자인 저를 신고한 줄 알았어요. 공원에 텐트 좀 쳤기로 써니 그걸 또 신고하고 그래.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삐뽀삐뽀는 저를 지나치더니 옆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서는 웬 흉악범을 검거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컹철컹철컹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요. 어제 맥주 마실 때 반찬을 다 꺼내 먹어서 맨밥이랑 맨면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다녔답니다. 삐뽀삐뽀가 강력 범죄자를 검거해 가자 동네는 다시금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공원에는 할머님 한 분이 사뿐 걸어오시더니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저렇게 힘이 없어지게 되겠지? 여러분, 여행을 가려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출발하세요.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됩니다. 다리가 떨릴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요.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희한하게 생긴 노면 전차였습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노면 전차가 조금 낡은 것들이 많죠. 근데 쟤는 최첨단 노면 전차라고요. 저는 겁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요 영상을 촬영을 했죠. 되게 멋있죠? 그냥 다니다 보면은 또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잘 없잖아요, 노면 전차가. 그러다 보니까 또 신기한 것 같고 그래요. 날씨는 맑고 화사하다 못해 매우 더웠고요. 저는 오타루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격 앞으로! 마땅히 텐트 칠 곳을 찾지 못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오타루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공원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타루를 향하게 되는데요. 오타루에 가서 오타루에 있는 그 오타루 어디야? 하버 항구, 오타루 항구에서 자죠, 이날은. 삿포로는 생각보다는 훨씬 거대한 도시였어요. 한참을 달려도 도시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저는 삿포로 외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타지에 나와서 한글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님들 그런데 영사관과 대사관의 차이 아세요? 일단 대사관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사관은 주로 상대국의 수도에 설치되는 반면 영사관은 지방 도시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대사관 같은 경우 나라 대 나라의 그런 좀 큰 일을 담당하는 반면 영사관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자잘한 일들을 주로 처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시다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주저 말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주세요. 아직 정오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가도 도심을 벗어나지 못하니 더 더운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자전거는 왜 이렇게 굼뜨기만 한 건지 페달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슬럼프인가? 여행하면서 무슨 슬럼프 오는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고요. 이날이 마침 그 슬럼프였나 봐요. 다행스럽게도 슈퍼를 발견해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밥도 먹고 말이죠. 회덮밥 같은 거랑 우유인데 우유 1000ml짜리가 98엔이에요.
역시나 식료품 가격은 일본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푸짐한 도시락이 2,700원이었다고요. 생각보다 저렴하고 회 같은 거 양도 많이 들었네. 맛있어요. 맥스 밸류, 여기가 그 초밥이 도시락 종류가 많고, 특히 초밥이 가격 대비 되게 양도 많고 먹을만 해요. 우유가 너무 많아서 남은 거는 물통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슈퍼에서 선글라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지고 간 선글라스가 말썽이었는데 저렴한 녀석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도 채웠겠다.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평상시 수량이 적을 때는 저런 식으로 계단 쪽으로 좁은 쪽으로만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제 그 유속이 빨라져서 자정작용 그런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차면은 옆으로도 이제 다 넘쳐서 내려가겠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 사는 근처에 이제 하천은 굉장히 이렇게 그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 뭐 4대 강처럼 이렇게 큰 강들은 아예 그냥 사람이 접근도 못하게 그냥 뭐 야생 그대로 내버려 둬요. 빅토리아 앞에 저기 빨간색 간판은 슈퍼마켓이거든요. 저기도 슈퍼마켓인데 저기는 도시락 같은 걸 안 팔아요. 딴 거는 다 비슷한데 도시락이 없어요. 도시락이. 잘 들으셨죠? 슈퍼라고 해서 전부 다 도시락을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참 신나게 달리다가 뭔가 멋있는 걸 발견해서 자전거를 급히 멈춰 세웠는데요. 이곳은 삿포로에서 유명한 고이비토 과자점입니다. 말 그대로 과자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자는 주로 아이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타겟인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동산을 마치 놀이동산처럼 꾸며놨어요. 저는 자전거를 묶어놓고 본격적으로 구경을 시작했죠. 이 고풍스러운 건물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함께 둘러볼까요? 뭐랄까 동화 속 나라 같은 기분이랄까? 공원 중앙에 있는 인형극장에서는 1시간에 한 번씩 공연이 펼쳐졌어요. 아쉽지만 아직 시간이 아닌가 봐요. 공원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셀카를 별로 즐기지 않는 저도 자꾸만 카메라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곳은 바로 요 꽃밭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지 않나요? 아이쿠 이런, 공원에서 너무나 시간을 썼네요.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실컷 놀았으니 이제 부지런히 달려볼까요?
밥도 먹고 충분히 휴식도 취했겠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달려보기로 작정하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생각처럼 안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그동안 내가 힘이 약해진 건가? 한참을 달려서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오르막은 페달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저는 잠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에 바람이 없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전거 세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뒷바퀴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걸쳐놔도 자전거가 잘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을 도포할 때는 밑에다가 뭐 흐르니까요. 밑에다가 뭔가 깔개를 깔고 이렇게 오일을 도포를 하면서 체인을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골고루 오일이 체인에 묻겠죠? 이거를 수건이라고 치고요. 휴지인데 수건이라고 치고 이렇게 오일을 다 발랐으면은 얘를 이렇게 체인을 감싸요. 감싸고 손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꽉 잡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돌려요. 페달을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묻어나겠죠? 여기에 그 오일, 기름 찌꺼기가 묻어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러워진 부분 말고 이렇게 다시 깨끗한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잡고 또 돌려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어떻게 맞추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90psi라고 써져 있죠. 이 90psi가 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입니다. 여기 옆부분 보시면은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 게이지가 있죠. 이렇게 펌프로 공기를 넣으면서 이 숫자가 90이 될 때까지 공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기 주입하는 그 꼭다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돌려요. 요 나사 같은 게 있거든요. 끝에 나사를 한 번 더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펌프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푸시 해주면 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채워넣자 자전거가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이어 공기압과 체인 오일링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체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전거가 잘 나가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 이 좋은 걸 왜 여태까지 그 타이어 바람을 안 넣어갖고. 자전거 여행의 매력이라면 바로 이 짜릿한 속도감이지. 여러분, 타이어 공기압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도심을 벗어났고요. 저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는데 영어로 토백스라고 써져 있더군요. 딱히 바쁜 것도 없겠다. 저는 한번 둘러보기로 했죠. 뭐지 해서 와봤는데 그냥 기찻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펜션이었어요. 집이며 정원이며 너무 이쁘게 꾸며졌더라고요. 조그마한 연못도 어찌나 이쁘게 잘 꾸며놨던지 그 이쁘고 귀여운 곳에서 잠시 쉬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짐바지 시스템은 너무나 견고하고 듬직하더라고요. 이 녀석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경을 마치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무덥던지 쉬어도 자꾸만 더 쉬고 싶더라고요. 지도를 보니 근처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네 골목길을 조금 헤매고 다니다 보니
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썩 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 홋카이도 치고는 뭐 수질이 조금 좀 별로더라고요. 해변가에는 아가씨들이 비키니만 입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참 담배에 관대한 나라이죠? 꽤나 긴 방파제를 따라 해변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유독 젊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해변에는 무슨 담배각이며 뭐 술병이며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시원하게 해수욕이나 하려던 저는 자전거를 돌려서 되돌아 나갔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 웬 기차역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고풍스러운 역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 입구에 시계와 현판을 한번 보세요. 해변 바로 옆으로 달리는 기차 선로를 보니 우리나라 정동진이 생각났습니다. 화면 우측에 건물 뒤편으로는 다 바다라고요. 에이, 신호에 걸렸습니다. 오늘따라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바람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오늘 중에 오타루에 갈 수 있을까? 기차 선로를 지나자 엄청난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왠지 오기가 생겨서 끌발을 안 하고 끝까지 페달을 밟고 올라갔지요. 여러분들, 여행 중에는 저처럼 이런 객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체력을 아껴야 한다고요. 제 거친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행 중에 오르막이 나오면은 자전거에서 살포시 내려서 끌고 가세요. 끌바는 사랑입니다. 다시금 오타루를 향하는 5번 국도에 올라섰습니다. 도로 우측으로 계속해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도로였는데요. 아름다운 것과는 상관없이 와, 날이 어찌나 덥던지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더군다나 이놈의 도로는 어찌나 길던지요.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는 찜통길이 이어졌어요. 아니, 그리고 언덕이 좀 많아야지. 와, 이건 뭐 정말 지지칠 뻔했다고요. 이 언덕만 오르면 내리막길이 펼쳐지겠지. 그런 희망으로 제 자신을 다그쳤더랬지요. 하지만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이었습니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졌고요. 체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딱히 라면이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현기증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마치 출구가 없는 터널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기분이었죠. 당장에 힘든 것보다 이 오르막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게 더욱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 없는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예! 드디어 내리막길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저는 무시무시하게 쏜살 같은 속도로 내리막을 내려왔고요. 어느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슈퍼가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나 덥고 목이 말랐습니다. 슈퍼를 향해 돌격 앞으로! 간판조차도 아름답게 생긴 슈퍼였어요. 슈퍼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빠방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온갖 먹거리가 저를 유혹하고 있었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세일들은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요 초밥 코너였어요. 이 엄청나고 굉장한 초밥이 460엔이라고? 이건 꼭 사야 해! 초밥 외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들이 가득했다고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간 성격 버릴 것 같아서 재빨리 나왔습니다. 와, 이 고기 삼겹살 안 먹은 지 얼마나 된 거지 내가? 평소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대 음료수 같은 건 사 먹지 않았는데요. 이날은 어찌나 덥던지 요 CC 레몬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계산은 해야겠죠? 철컹철컹 하기 싫다고요. 지금 세일하길래 샀어요. 1.5리터짜리 샀는데 뭐 콜라 같은 것도 하나 껴주고 1.5리터짜리가 192엔 1,9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보통 1.5리터짜리 음료수를 한 번에 다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를 물통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 자전거를 보시면은 독특하게 생긴 프레임 가방 때문에 일반 물통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딱 규격에 맞는 물통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게 제가 일본 여행 동안 사용했던 물통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똑같이 생긴 물통을 한국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물통이 맨날 물이 새는 거야. 맨날 물이 새고 이때도 레몬 음료가 그 탄산이 약간 들었어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처럼 탄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탄산이 약간 들었는데 이걸 물통에다가 남은 거를 물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피익 하면서 그게 음료가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벅지가 찐득찐득해. 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서 새로 산 물통인데 이거는 똑같은 비슷한 가격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물도 안 새고 위생적이고 그 한국에서 사간 그 물통은 그 중국산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이런 거는 다 중국에서 만들지 않나요? 근데 메이드 인 어디라고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지는 않고 뭐 이렇게 일본어로 써져 있는데 그 한국에서 사갔던 물통은 한 하루 이틀만 달려도 여기가 시꺼매져요. 요 부분이, 요 테두리 부분이랑 요 뚜껑 부분이 시꺼매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닦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닦았는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일제라서 다른가? 보통 자전거 물통은 요런 거 쓰죠. 요런 거. 요거 꼭다리 이렇게 딱 제껴갖고 빨아먹는 거. 보통 사람은 솔직히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이거 닦기도 불편해. 닦기도 불편하고 여기 꼭다리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돼 있어서 그 비위생적이에요. 이거 위생적이지가 못해. 왜 그 프로 선수들 있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깝잖아.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자전거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물을 마시는데
일반 이런 물통으로 마시게 되면은 벌컥벌컥 마시다가 막 다 막 옆으로 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꼭다리 딱 대고 빨아먹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일반인은 뭐 요거 쓸 일 없어요. 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목 마르면 멈춰, 잠깐 쉬었다 가. 멈춰서 이렇게 물 마시고 또 가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통은 요거예요. 날찜 물통 많이들 보시죠. 요거는 캠핑 하시거나 뭐 등산 가시거나 하여튼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한 번씩 사보셨을 거예요. 자, 이 날찜 물통의 장점이 뭐냐면은 잘 깨지지 않고요. 깨지지 않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게 형태가 변형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에 패킹이 없어요. 보통은 여기 고무로 된 그 패킹이 있잖아요. 그 고무로 된 패킹이 있으면은 그 패킹 주변으로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끼고 곰팡이가 끼고 막 그래서 뭐랄까 지저분해지는데, 이거는 그런 패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질 않아요. 뚜껑에 이렇게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얘가. 그래서 뚜껑을 분실할 일이 없죠. 김치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담으면은 김치 색이 그렇게 빨갛게 색이 들잖아요. 물이 들잖아.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냄새도 배지 않고요. 신기하죠? 그렇게 도시락을 사들고 나오니 이 세상이 100배는 더 멋져 보이더군요. 마을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구역상으론 여기서부터 오타루였습니다. 오타루의 바다는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자, 이제 오타루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의 힘들었던 여행을 마무리 지어봅시다. 젠장할, 이제 오르막길은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르막이 나오네요. 그래, 이 세상에 뭐 하나 쉬운 게 있겠니?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르막길을 꾸역꾸역 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오르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나요? 지금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고 왼쪽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타루 방향이었다면 바다가 오른쪽에 보였어야죠. 하여튼 저는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달리고 있었더랬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왠지 익숙해 보이는 터널이 나오대요. 이쯤 됐으면 눈치를 깠어야 되는데 이날 제가 더위를 먹었던 건지 아직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달렸더랬죠. 이 터널이 겁나 길었거든요. 아까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터널이 뭐 이렇게 길어 하고 투덜투덜 대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터널을 빠져나오고도 한참을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방 안에 도시락도 있겠다. 그냥 미친듯이 페달을 밟아댄 거죠. 여러분,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난간 좌측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땀을 닦아주더군요. 잠깐. 근데 왜 바다가 왼쪽에 보이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원래 오타루에 도착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바보처럼 한 10분 정도 거꾸로 달렸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바다가 오른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왼쪽에 바다가 보이는 거야. 일단 밥을 먹고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오늘의 저녁밥입니다. 아까 점심때 먹은 거랑 비슷해요. 뭐 회 같은 거 올라가 있는 회덮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고요. 계란지단, 생강, 연어알, 새우살, 참치살, 오이, 연어, 표고버섯, 날치알, 계란지단 이렇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간이 짭조름하게 배어 있어요. 밥에 좀 이게 얕아서 먹기가 힘들다. 아까 점심 때 먹었던 건 그냥 훌훌 퍼먹으면 되는데 이 도시락의 최대 특징이자 장점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이 후루룩 들어와요. 그래서 입안이 막 새콤달콤 온갖 맛이 입안에서 맴돌아요. 도시락 산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새우는 벌써 살짝 맛이 가려고 그래요. 새우는. 그렇게 밥을 먹고 저는 또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길만 3번째 가네요. 아니, 좋은 내리막을 신나게 내려가 놓고 왜 또다시 겨울 나온 거야? 물론 이 긴 터널도 다시 한번 내려가야 했죠. 아우, 짜증나. 아니, 하루 종일 바다를 오른쪽으로 보면서 왔으면서 어떻게 그걸 헷갈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곳 삿포로에서 오타루까지 가죠. 근데 처음에는 바다가 안 보이죠. 이렇게 5번 국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바다가 보인다고요. 오타루까지 계속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헷갈렸을까요? 아마도 더위를 먹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내려갔습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for you. 결국은 아까 그 슈퍼로 되돌아왔고요. 이왕 여기 되돌아온 거 저는 도시락을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자뷰? 자, 이제 오늘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오타루까지 6km 남았습니다. 오타루를 향하는 마지막 길목은 오늘 하루 중 최고로 신나는 내리막길이 맞아줬어요. 그럼 어디 한번 달려볼까요? 아이쿠, 한참 신나게 달렸는데 갑자기 길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 트럭 뒤로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서 있다가 트럭이 출발하면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헛, 그때였어요. 음료수병에 넣어둔 레몬소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방으로 튄 음료수 때문에 다리가 온통 찐득찐득해졌죠. 저는 잠시 샛길로 빠져서 이 사태를 처리해야만 했죠. 에휴, 딱히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싸구려 물통을 샀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싸구려 물통은 아주 에러였어요. 급한 대로 대충 일을 처리한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안가 도로로 달려야 했는데요.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꽤나 위험했어요. 자동차들도 쌩쌩 달리고 말이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달리다 보니 이제서야 안전한 길이 나오네요. 대관람차가 나온 걸 보니 이제 오타루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에휴, 이제야 한숨 돌리네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도 덥고 길도 거꾸로 달리고 물통도 폭발하고 그래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니 한시름 놓입니다.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자면 될 것 같아요. 항구 근처에 공원이나 쉼터 같은 게 있겠죠? 바로 옆에 고급 호텔이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오늘 잘 곳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텐트 치는 곳 찾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항구 옆에 요트 한 대가 정박돼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이런 요트를 타고 세계 탐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오타루 여객 터미널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면 일본 본토까지 갈 수 있어요. 규모에 걸맞지 않게 여객 터미널은 한가했는데요. 터미널 근처에는 뭔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와, 여기서 배를 타면 니이가타, 멀리는 마이주루까지 가네요. 삿포로가 여기에 있고요. 삿포로 바로 위에 오타루가 있는데요. 니이가타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쭉 축소를 해. 니이가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니이가타입니다. 여기 니이가타고요. 마이주루 어딘지 보여드릴까요? 도쿄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 여기에요. 여기가 마이주루예요. 선착장에는 여행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려는 라이더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많죠? 항구에는 제가 타고 온 배보다 더 큰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곳에서 캠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야외 공연장 같은 곳이었나 봐요. 천장도 있고 바닥도 평평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 말고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텐트를 치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켠에 텐트를 쳤습니다. 제 옆에는 가족 동반으로 홋카이도 여행을 왔었나 봐요. 그분들은 내일 아침배로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먹을 게 많이 남았다고 저에게 먹을 걸 나눠주셨어요. 텐트를 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만한 명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konnichiwa.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유럽에서 왔다는 어느 커플인데요. 남녀 모두 제 몸무게보다도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더라고요. 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를 보답해주기라도 하듯이 근처에는 야외 수도가까지 있었습니다. 요런 데서 아주 샤워하기 아주 좋죠.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바지까지 훌렁훌렁 벗고 저의 소중한 똘똘이까지 깨끗이 씻었다고요. 유럽에서 온 커플들은 저에게 가방을 맡기고 잠시 어디론가 갔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저는 그 커플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결국 오타루 운하 근처에서 만났는데요. 걱정이 돼서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아마도 덩치가 작은 저를 보고 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이 친구들이. 그도 그럴 게 이 커플들 덩치가 대단했거든요. 여자 키는 거의 180 정도였고요. 남자는 한 2m는 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커플들 덕에 오타루 운하까지 간 저는 오타루 운하의 야경을 실컷 즐겼습니다. 운하 주변에는 이런 오래된 공장들이 많이 보였어요. 되게 옛날 거리 같죠? 여기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는데 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요. 이건 오타루 맥주 공장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오타루 운하에 가봤는데 솔직히 여기가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평범한 개천 같은 건데.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오자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Three times. Three times? Yes. Always Hokkaido? No, no. No? Where? First time, my mother lived Nagoya.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관계로 찌시. 그곳에는 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호주인, 그리고 유럽인,
유럽 어딘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그 유럽 커플이 얘기해 줬는데 자기네 나라는 너무나 작아서 고속도로가 없대요. 그리고 나라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대요. 진짜로 유럽에 그런 나라가 있나요? 무슨 나라라고 이름은 들었는데 이젠 기억이 나질 않네요. And the second time? Second time by bicycle, travel Kyushu. Good choice. 그리고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저 아저씨 브루스 윌리스 닮지 않았어요? 아, 실제로 보면은 진짜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그 와이프가 일본인이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되게 못생겼어요. 그 서양 애들이 동양인들을 보면 잘 구분을 못한대요. 누가 이쁘고 누가 못생겼는지 구분을 못한대요. 근데 딱 내가 보니까 진짜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후지 제록스에서 일하신다는 멋있는 라이더 형님께서 맛있는 볶음 우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곤 저마다 하나씩 꽁쳐놨던 안주를 꺼내 들고 와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런 게 레알 여행의 묘미. 캐나다 출신인 브루스 윌리스 형님께서 겁나 맛있는 술을 무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브루스 형님과 와이프는 교토였나? 거기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매년 휴가 때마다 캠핑카를 끌고 이곳 홋카이도로 놀러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교토 쪽으로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 자기네 게스트하우스 꼭 한번 들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Too difficult. Oh yeah, congratulations. 이 유럽 커플들은 알고 봤더니 무슨 후원을 받고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동양 쪽 문화는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먹을 걸 줘도 잘 까먹지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해서 한참을 가르쳐줬어요. 서양 애들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하는 걸까요? So you have seen the bear now, the Canadian bear. 아무래도 영어가 자연스러운 캐나다 출신 브루스 형이 대화를 주도했는데요. 뭔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분 같았어요. 400cc. Yeah. 400cc. Very nice.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있었죠.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게 큰 대수인가요? 재밌게 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가자 우리 브루스 형님께서 자기 마누라는 제쳐두고 우리 유럽 커플 이쁜이에게 자꾸 추근덕대기 시작했어요. He would die. I'm still Everybody wondering will die, but he's the first one. He said. 야, 그리고 이 유럽 커플들은 심지어 텐트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잘 때 저 깜짝 놀랐다고요. 텐트는커녕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자더라고요. Yeah, one piece. Yeah. And when I was younger age, I really enjoyed Slam Dunk, Dragon Ball, Kamehameha. 일본 친구들과 얘기할 땐 애니가 최고죠. 혹도목게 말이야. You are die. You will die. You will die. You will die. 한 친구는 학교 교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살짝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애니를 소재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죠. 그렇게 우리는 새벽 3시? 한 4시?
한 4시까지는 마신 것 같네요. 하나 둘 자기 텐트로 가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4명만 남았는데요. 이러고도 한참을 더 놀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들은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끝내고 잠을 잤어요. Anna, I love you. Sorry. Degrees. That's like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